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주중에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영상 간단한 승무패 패턴과 함께 공유를 드렸습니다. 분석하실 때 백데이터로 활용하실 분들은 이전 영상 보시면 되고, 멤버십 분들께는 최종픽 영상을 올라간 이후에 바로 커뮤니티에 이미지로 올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멤버십 관련해서 어떤 혜택이 있는 거냐, 가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가입 버튼은 뭐 굉장히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옆에 버튼이 있고, 간혹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컴퓨터로 보면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혜택이라고 한다면 멋진 배트맨 마크 아이디 옆에 딱 붙일 수 있다는 점,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배지를 달 수 있다는 점, 혜택이라면 혜택이라고 볼 수 있고, 영상을 굳이 다 보지 않아도 커뮤니티의 최종 픽과 골대법 이미지로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멤버십 분들 따로 또 진행하는 돌발 이벤트들도 있다는 점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상으로 보면 확인이 다 가능한 부분인데, 광고나 이런 거 좀 싫어하시는 분들, 그리고 고생한다고 커피 한 잔 사 먹고 힘내라는 분들이 가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멤버십 분들도 고마우신 분들이고, 저희 골 때리는 가족분들 모두가 다 제 영상 광고가 많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시청을 해주셔서 금액적으로는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유튜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축구토토 34회차 최종 분석 및 최종 픽 말씀드리기 전에 골 때리는 가족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비셀고베 대 요코마리. 현재 비셀고베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는데, 비셀고베에 정배당이 들어왔을 때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홈에서 정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1승 1무 4패로 패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셀고베가 최근 4경기 연속 2골을 기록 중으로 화력이 좋아졌다고 보이나, 이번 경기에서 공격의 핵인 더글라스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확실하게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확실히 비셀고베의 더글라스가 빠진다면 공격의 힘은 요코마리의 무게가 실린다고 보여요. 최근 주니오르 산토스가 3경기 5골이나 넣어주고 있는 요코마리고, 역대 맞대결 전적에서도 컵 경기를 제외한다면 요코마리가 더 우세하다는 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패턴적으로도 비셀고베가 이번 시즌 4경기 다른 결과를 내고 있는데, 지난 경기 무승부를 기록을 했으니 승과 패로 갈릴 것으로 패턴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맞대결 전적에서 우세하고 최근 공격력이 살아난 요코마리가 이 경기 승리를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저는 이 경기 비셀고베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2번 경기 상주상무 대 인천 유나이티드. 상주상무는 이번 주에 많은 주전 선수들이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한 선수들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강상우, 한석종, 이찬동 등 주전으로 활약했던 선수들이 전역을 했죠. 그러면서 지난 경기에 아예 새로운 얼굴들을 대거 투입을 하면서 선발 선수만 8명을 바꿨었습니다. 전북전에서 패배할 거라는 걸 베이스로 깔고 기존의 주전 선수들과 융합할 만한 새로운 얼굴들을 찾는 모습이었어요. 기존의 주전 선수들의 새로운 얼굴들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인천을 상대로 상주상무의 위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이 들고 있고, 일단 인천도 김대중 선수가 전역을 하면서 새롭게 투입이 될 것으로 보이고, 수비적으로 안정화가 되긴 하겠지만 팀워크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면 바로 투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인천이 2연승을 기록 중인데, 상주상무를 상대로 원정에서 3연승을 기록한다는 건 조금 생각이 들지를 않고, 상무가 이번 시즌 처음으로 2연패를 기록 중인데 인천을 상대로 3연패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사실 상상 못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게 K리그긴 하지만, 그래도 상무를 상대로 인천이 승리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기 상주상무의 승과 무, 투픽 예상합니다. 3번 경기 삿포로 대 나고야.
이 경기는 사실 누가 봐도 최근 경기력으로는 나고야의 우세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난 가와사키와의 경기에서 1대 0으로 승리를 기록한 나고야이기 때문에 일단 자신감이 하늘을 찌를 것으로 보이고 최근 원정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 중으로 원정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삿포로는 무사시 선수가 벨기에로 이적한 이후부터 뭔가 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리그 1무 4패를 기록 중입니다. 하지만 이 경기 배당이 심상치가 않아요. 누가 봐도 나고야 승이 보이는 경기인데 나고야 배당이 2배당 이상이라는 게 굉장히 의문이 들고 삿포로가 홈이고 나고야가 원정일 때 나고야가 삿포로를 상대로 패배한 적이 많았다는 게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이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맞대결 전적상 무승부는 안 나오는 대결이기 때문에 삿포로의 승과 패 투픽 예상합니다. 4번 경기 우라와 대 오이타. 이 경기는 최근에 오이타에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이타의 골키퍼 문경건 선수가 최근에 선발 출전을 하면서 수비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변했다고 보이고 빌드업에도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존의 붙박이 주전 골키퍼 타카기 슌보다는 최근 3경기에서 연속으로 문경건 선수를 선발 출전시켰고 경기 결과 역시 1승 2무로 3경기에서 단 1실점밖에 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번 경기 우라와의 우세가 점쳐지지만 홈에서 그닥 많은 골을 기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라와이기 때문에 프로토로 본다면 일단 언더로 가야 하는 경기로 보이고 우라와의 한 골 차승 또는 0대 0이나 1대1 무승부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과감하게 우라와의 단통 무승부 예상합니다. 5번 경기 가시와 대 가시마. 가시와 대 가시마의 경기는 울룬가와 에베라우도 선수의 대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12골을 기록하고 있는 가시와의 울룬가, 이번 시즌 8골을 기록하고 있는 가시마의 에베라우도입니다. 이 경기는 수비적인 측면으로 볼 때 가시마는 수비의 히로세 리쿠토 선수가 이번 시즌 도움을 3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는데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 커 보이고 그만큼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로테이션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룬가 선수의 기회가 많이 창출될 것으로 보이고 가시마의 역습이 간혹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가시와의 수비를 뚫기에는 완성도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시즌 원정에서 가시마는 3번의 역배당을 받고 모두 패배를 기록했었다는 점으로 볼 때 저는 이 경기 가시와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6번 경기 가와사키 대 시미즈. 이 경기는 다시 한번 가와사키가 말도 안 되는 공격력으로 원래 자리로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시미즈의 수비적인 측면은 가와사키의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이고 이미 컵 경기에서도 5대1로 가와사키가 승리를 거뒀었습니다. 최근 패배와 무승부로 주춤했던 가와사키가 홈에서 시미즈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변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 경기고 프로토를 간다면 가와사키의 핸디승 좋아 보인다고 보여요. 가와사키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7번 경기 간바오사카 대 FC 도쿄. 간바오사카는 우라와의 패배를 하고 전 경기 가시마의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라와의 경기에서 김영건 선수가 나오지 않으면서 확실히 수비적으로 불안정했고 3실점을 하면서 결과에서 수비 불안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가시마 원정에서 김영건 선수와 슈지겐 선수의 수비는 굉장히 단단해 보였고 결과적으로 무승부를 기록을 했죠. 하지만 상대팀 FC 도쿄는 최근 3경기에서 7골을 넣으면서 화력이 살아나고 있고 전 경기 가시마와의 경기에서는 디에고가 후반 교체 출전을 했었고 레안드로 선수마저 임대 규정으로 출전을 못했기 때문에 패배를 기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전 선수들이 모두 나오는 FC 도쿄의 화력은 간바오사카가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특히 FC 도쿄가 이번 시즌 연패가 없고 원정에서 5번의 역배당을 받고 2승 3무로 단 한 번도 패배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배당이나 투표율이나 FC 도쿄가 역배긴 하지만 저는 간바오사카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8번 경기 산프이로 대 센다이.
산프이로는 최근 2경기 연속으로 3실점을 내주면서 무너졌다고 보이고 3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물론 산프이로보다 상위권의 팀들이었기 때문이라고는 하더라도 3실점씩이나 내준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산프이로가 1.6점대의 정배당을 받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못 나간다 하더라도 산프이로 수준이 1.6점대의 정배당이라는 건 믿기지가 않아요. 또한 센다이가 원정에서는 그나마 좀 하는 편이고 전 경기 세레소 오사카를 상대로 패배하기는 했지만 굉장히 대등한 경기를 펼쳤다고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홈에서 산프이로가 센다이에게 패배를 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 패턴적으로도 이번 시즌 산프이로가 연패가 없기 때문에 이 경기는 산프이로의 승과 무 투픽 예상합니다. 9번 경기 수원 대 부산. 이 경기 정말 고르기가 힘든 경기였습니다. 일단 수원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긴 한데 직전 경기에서 인천에 패배를 하면서 인천과 승점 3점 차로 강등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비적으로는 확실히 헨리 선수가 버티고 있어서 실점은 많이 하지 않는 편이지만 공격에서의 기복이 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공격에서의 기복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골을 뒤지게 못 넣습니다. 타가트가 원톱으로 나오는데 키가 큰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수원의 장점인 크로스에 의한 득점 장면이 잘 나오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스루 패스로 밀어주거나 중거리 슛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골대로 안 찬다는 게 문제예요. 6경기 동안 2골을 넣었으니 말 다한 공격력이라고 보입니다. 부산은 지난 경기에서 포항을 어쨌든 제가 볼 땐 뽀록인 것 같은데 어쨌든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 7경기 만에 승리를 했지만 경기를 보는데 제가 불편할 정도로 뭔가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경기 어쨌든 수원이 새롭게 영입이 된 한석종 선수가 미드필더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타가트에게 많은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믿고 싶지는 않지만 수원이 꼭 위기 상황이 닥치면 승리를 거두는 상황이 많이 있었고 이번 시즌 2연패 후에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수원이기 때문에 부산에 패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폴더가 많으면 수원의 승무를 가져가고 싶지만 저는 정말 선택하고 싶진 않은데 뭔가 이 경기 수원이 이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수원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울산 대 서울. 이 경기 현재 이청용과 기성용의 대결이라고 언론에서 굉장히 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해볼 만한 경기다라는 뉘앙스를 많이 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두 명의 대결이 아니라 축구는 11대 11의 싸움이죠. 다른 선수들의 결장이나 클래스를 보면 울산이 확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특히나 FC서울이 전 경기에서 보여줬던 그런 무기력함은 과연 FC서울이 맞나 싶을 정도였고 또한 윤영선, 오스마르, 한찬희, 고요한, 조영욱 이런 주전 선수들의 부상 결장도 많기 때문에 울산이 압도적인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기성용 선수가 한 명 들어온다 치더라도 경기력이 달라질 것 같진 않고 또한 그 상대가 울산이라면 더더욱이 효과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요코FC 대 세레소 오사카. 요코FC가 리그 초반에 쓰레기 같은 경기력으로 연패를 엄청 기록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공격력이 살아났습니다. 쇼난과 시미즈 그리고 가시마까지 잡아내면서 이번 시즌 3연승을 기록 중이고 3연승 동안 무려 8골을 기록을 한 공격력은 리그 초반 터지지 않던 공격이 터져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상대는 리그 2위의 세레소 오사카입니다. 기본적으로 최근 6경기에서 2골만을 내주는 수비가 다른 팀들과는 클래스가 다르다고 보이고 가와사키에게 패배하기 전까지 원정 3연승과 6경기 연속 무패를 해오던 팀입니다. 또한 세레소 오사카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2번의 역배당을 받고 1승 1무로 패배가 없고 수비뿐만 아니라 최근 경기들에서 득점력도 어느 정도 터져주고 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요코FC가 부러질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요코FC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전북 대 강원.
이 경기도 울산과 마찬가지로 전북의 우세가 예상이 됩니다. 강원이 최근 너무나도 하락세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6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강원이 전북 원정을 와서 갑자기 잘한다? 이건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시즌 초반에 강원이 전북을 상대로 홈에서 1대0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그때는 홍정호 선수가 전반 15분 만에 퇴장을 당했었고 구스타보와 바로우가 없이 꾸역승을 하던 시절이었죠. 또한 강원은 한국영과 이현식이 부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들에서 조재환, 고무열, 김지현에게 질 좋은 패스를 줄 수 있는 중심 역할이 부족해 보이고 중앙 수비인 임채민 선수가 전북의 구스타보를 잘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요. 또한 강원의 뒷공간으로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스피드가 좋은 한교원과 바로가 사이드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전북의 승리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경기 전북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포항 대 성남. 저는 이 경기 이변으로 보고 있기는 한데 그냥 깔끔하게 승무패로 지어볼 생각입니다. 포항은 최근에 경기력이 너무나도 떨어져 있는 상황으로 2연패를 기록 중이죠. 스쿼드가 얇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선수들이 지쳤다고 보이고 운도 따라주지 않는 모습입니다. 또한 포항은 이번 시즌 원정보다 홈에서 경기력이 좋지가 않죠. 하지만 강상우 선수가 상주 상무에서 전역을 하면서 팀에 합류를 하게 됐는데 어떤 포지션으로 나오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원래 포항에 있었을 때는 수비 자원이었는데 상무에서는 윙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김기동 감독님께서 어떻게 사용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상대팀 성남은 경기 내용은 좋은 반면에 승리를 자주 가져오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 경기 울산과의 경기에서도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줬지만 결과적으로는 1대2로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성남이고 최근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포항이기 때문에 누가 승리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또한 골대법으로 볼 때 포항의 승 확률이 높으나 포항이 홈일 때는 성남의 승리 확률이 더 높아지는 계산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의 승무패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대구 대 광주. 대구가 최근 3경기 연속 1무 2패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3경기 동안 1득점도 하지 못했다는 게 사실 대구의 공격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여요. 물론 경기를 보면 운이 안 따라주는 장면들이 많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팀 광주는 최근 4경기 동안 1승 3무로 패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펠리페, 윌리안, 엄원상, 쓰리톱이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시즌 초반에 볼 수 없었던 펠리페 선수가 몸싸움을 하면서 드리블로 치고 들어가는 장면도 최근에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공격에 비해 수비가 따라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승리를 하지는 못하는 광주예요. 최근 맞대결에서 에드가가 없었던 대구가 4대2로 광주를 상대로 대승을 거뒀었고 광주는 이번 경기 미드필더 여름 선수가 나오지 못하는 게 큰 손실로 보입니다. 최근에 터지지 않고 있는 대구긴 하지만 데세가 라인이 부상 없이 출격 가능하고 골 결정력 측면에 있어서는 대구가 앞서지 않나 싶어요. 또한 대구는 이번 시즌 무승부 이후에 무승부나 승리를 하는 패턴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승무에 무게가 실리고 특히 광주가 지금 3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무승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대구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34회차 24,000원 최종 픽으로 공유를 드렸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제 최종 픽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절대 등수 안에 못 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분석을 하셔서 14경기 중에 정말 모르겠는 경기, 정말 궁금한 경기에 대해서 영상 들어보시고 내 생각과 맞는 것 같다 싶을 때 가져가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주 한 주도 저희 골 때리는 가족분들 너무나도 날씨가 더운데 고생하셨고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 시원하게 쉬시면서 코로나 예방수칙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